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성미. 부모님과 살고 있고 나이는 27. 통신계통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는 오직 일에 올인한 전형적인 워킹걸이다. 덕분에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1년에 한두 번 장기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대체적으로 설 연휴에 하와이에 가는 게 정기 행사이지만 올해는 부모님의 환갑을 맞이해서 과감하게 효도 호화 여객선 투어를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께는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가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게 나의 소망이다. 특히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건 2살 아래인 여동생 지진아였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문제야 그 잡채였다. 학교 다닐 때는 문제아답게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비는 일이 비일비재. 사회인이 된 후에는 오래 다니는 직장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존재로 등극. 지진아의 20살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 우리 집안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었다. 나는 막 취직했을 무렵이었고 꿀같은 휴일을 맞아 집에서 쉬면서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나가서 현관문을 열자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긴 처음 보는 여자분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 있었다. 여자분은 지진아가 이 집 딸 맞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남편을 꼬시고 다녀? 지금 집에 있어? 당장 나와! 라고 소리치더니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거실에 멀뚱히 서 있던 나한테 대고 네가 지진아냐? 라고 하더니 대뜸 내 멱살을 움켜잡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지진아는 제 동생이에요. 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흥분 상태인 여자의 귀에는 내 말이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손끝에 모든 분노를 담아 나한테 따귀를 날렸고 엄마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여자는 동생이 자기 남편의 불륜녀라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였다고 했다. 그 후 동생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사채돈을 빌려서 위자료를 충당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부모님은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채업자에게 내주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일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 때문에 애써 모은 돈이 다 사라지자 두 분이 겪은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통은 있었지만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다. 부모님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건강을 찾으셨고 곧 환갑을 앞두고 있다. 호화 여객 투어 예약을 마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은 외출하시고 없었고 혼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현관 쪽을 쳐다봤더니 동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가 라고 하면서 희죽희죽 웃는 동생에게 반사적으로 나는 네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들어와?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동생은 나도 이 집 식구야.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웬 염치 타령? 라고 하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러더니 곧 시선이 테이블 위에 있는 호화 여객선 투어 팸플릿으로 향했다. 어머, 이게 뭐야? 대박, 이거 가려고? 언제? 라며 급흥분. 나는 이미 예약 다 했고 며칠 날 부모님 모시고 셋이서만 갈 거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그러자 지진아가 뭐야, 나만 왕따 시키겠다는 거야? 라고 급흥분하길래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다시 내 눈에 띄면 5천만 원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 갚기 싫으면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라고 경로. 헐, 개 무섭네. 다음번에는 언니 없는 날 골라서 올 테니까 걱정 마. 라고 툴툴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곧장 지진아 친구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지진아는 지방으로 도망간 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얹혀 살다가 유부남을 만났고 문제가 터지자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아냈다. 중요한 건 한 번 당하지 2번 당할 수는 없다는 것.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알린 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지진아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가정의 평화가 유지됐다. 무사히 두 분의 환갑 기념여행 당일을 맞이하여 우리 셋은 예정대로 집을 나섰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진아한테서 전화가.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예약한 호화 여객 투어 장난 아니야. 돈 내줘서 고마워. 라고 하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린 온천 여행 예약했는데? 라고 대답. 실은 내가 호화 여객 투어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그것보단 온천 여행에 가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쉬고 싶다고 하셨고 2박 3일 온천 여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호화 여객 투어는 임시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지만 아직 결제를 마치지 않아서 예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고 아무 문제 없이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진아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헐, 온천 여행? 뭐라니 지금? 언니 이름 말했더니 예약 명단에 있다고 해서 나 지금 탔는데? 라는 지진아의 말을 듣고 불안해진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여행사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확인 결과 우연의 일치로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예약이 있었고 지진아는 운 좋게 여객선에 승선한 거였다. 하지만 내 전화를 받고 예약을 안 한 사람이 여객선에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직원들은 지진아를 무임승차로 적발했다. 이미 배가 출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어서 지진아는 투어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우리 셋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진아의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온천 여행을 만끽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한 달 후 즐거웠던 연휴도 끝나고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매일 일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나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누구세요? 라고 하자 나야 진아, 문 좀 열어줘 라며 지진아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문을 열자 더러운 옷차림에 뺏싹 마른 모습의 지진아가 지진아 말에 의하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해외로 출발한 후 하선했을 때 돈도 없이 무조건 먹고 쇼핑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배에 돌아오지 못했고 경찰서에서 골칫덩어리가 됐었다고 한다. 겨우겨우 석방돼서 좋아했는데 집에 올 돈이 없어서 현지에서 수상쩍어 보이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간신히 귀국은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귀국 후 곧바로 투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호화 여객선의 여행 대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 다시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 결국 매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으로 찾아온 거였다. 부모님은 그런 지진아를 보면서 우리 집에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당장 나가! 라며 호통을 치셨고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갔다. 지진아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라면서 버텼지만 나도 부모님도 못 들은 걸로 했다. 결국 포기하고 또 몰래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망치려는 순간 사채업자한테 잡히고 말았고 그 즉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다. 그 덕분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지진아는 강제적으로 다시 해외에 보내졌는데 지난번처럼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다. 딱 한 번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지진아의 핸드폰은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지진아는 불법 체류자로 해외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채업자 중에서도 특히 악질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 아무리 갚아도 빚은 늘어만 갈 거고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 모습이 안 봐도 훤했다. 그 모든 일이 결국엔 자업자득이었고 나도 부모님도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 중 누구 하나 지진아를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나와 부모님은 지진아와 완전히 멀어졌다. 자연스럽게 지진아에게서 해방된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온천 여행을 가는 게 루틴이 됐고 부모님도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신다. 지진아가 사라진 후 내가 책임이 더 커졌고 앞으로는 지금 이상으로 부모님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일 중이다. 노력한 만큼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 부모님이 연금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왔을 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저축해두려고 한다. 지진아 때문에 고생하신 걸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돈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인지 일을 할 때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